자, 오늘은 네 번째 마찰 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전기인데 이제 마찰 전기로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전기력부터 할 건데 여기 벽에 대전된 전하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왼쪽에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후가 있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얘들은 전기의 종류가 같죠?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하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척력이라고 하고 여기 중간 부분을 보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하의 종류가 다르죠. 이럴 때는 작용하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마찰 전기의 원리를 볼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가령 플라스틱 빨대가 있는데 이것을 털가죽으로 마찰을 시켜본다고 하겠습니다. 야, 이 그림이 뭐냐? 이게 털가죽이에요. 자, 이것은 말했듯이 털가죽. 그리고 이 아이는 빨대. 일단 마찰하기 전에는 털가죽이나 빨대나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므로 털가죽도 플러스가 만약에 여기서 두 개가 있다면 전자도 분명히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빨대의 경우도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플러스도 반드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전기적 중성이니까. 자, 그런데 서로 마찰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털가죽에 있는 전자 중에 일부가 빨대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털가죽은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자수가 줄었죠. 그러므로 무슨 전하로 대전이 되냐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빨대의 경우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핵심적인 거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무슨 전하로 대전되는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경우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전하 안에 띄는 또는 원자핵은 이동 안 합니다. 이동하지 않아. 조심해야 돼요. 플러스 전하가 되는 이유는 원자핵이 넘어왔기 때문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털가죽과 빨대를 이제 비벼가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대전된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물질 갖고 이제 마찰을 해봤지. 그걸 이용해서 대전열이라는 걸 만들게 된다. 대전열. 일단 털가죽부터 보면 털가죽. 그 다음 유리. 그 다음 명주.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고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거 왜 이렇게 길지? 뭐 어쨌든 이렇게 대전열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슬프네요. 알죠? 자, 그래서 털가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전하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고 플라스틱 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전하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명주나 나무, 그러니까 이쪽 하면 유리의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 전화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예시를 좀 들어보면 유리구슬이 두 개가 있습니다. A와 B는 둘 다 유리구슬입니다. 그런데 유리구슬 A의 경우는 이건 뭐야? 털가죽과 마찰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뭐냐? 와우! 손가락이 그리기가 쉽지 않군요. 우와. 자, 과연 이게 뭘까? 고무장갑과 마찰을 시켜본다. 자, 고무장갑과 유리구슬을 마찰시키게 되면 장갑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고 고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유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털가죽의 경우는 서로 마찰하게 되면 털가죽이 플러스고 유리구슬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같은 유리구슬임에도 불구하고 대전하려거든. 서로 마찰하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물질에도 전하가 달라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유리구슬이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된다면 서로에게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아까 전기 이렇게 썼죠? 그래,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과 서로 달라붙으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은 현상의 예를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에 달라붙는 거 있죠. 달라붙는 거. 자, 그리고 여학생들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 경우 들려고 하는 경우 있죠, 종종. 그 다음에 또 그릇이 달라붙는다고 하면 안 되지. 비닐이 그릇에 달라붙는 경우, 음식 싸려고 이제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을 싸려고 비닐을 딱 펼치면 달라붙는 경우 종종 있죠. 이 경우는 다 공통적으로 뭔가 달라붙는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마찰 전기 현상 같은 경우는 다 뭔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석이 냉장고 벽에 붙는 거. 이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마찰 전기 현상이 맞아. 근데 이거는 자석이 들어가. 마찰 전기 아니고 자석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거는 마찰 전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찰 전기의 현상은 뭔가 달라붙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나 붙는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자석 쪽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 한편 대전된 물체는 대전되지 않은 물체까지도 전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데, 자, 무슨 소리인지 봅시다. 일단 대전체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가령 금속으로 되어 있는 깡통에 대해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게요. 자, 일단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도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도 있었을 겁니다. 마이너스도 있었겠죠. 다만 얘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에는 대전체가 금속 안에 있는 전자를
밀어낸다 이겁니다.冲力이 발생해서 전자를 일부 밀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속과 대전체와 가까운 부분은 대전체와 다르죠. 플러스 전하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몰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되는데 여기는 대전체와 전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역시 무슨 힘이 작용하게 됩니까? 그렇죠.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적 성질이 전혀 없던 물체도 대전체가 다가옴에 따라서 붙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대전체와 가까우면 대전체와 가까우면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대전체와 다른 전기가 되죠. 다른 전하. 다른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전체와 먼 곳은 대전체와 어떻게 돼요? 같은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냐? 일단 대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가 또 있고 그 옆에는 이미 대전된 풍선이 있는 겁니다. 풍선이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어요. 풍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풍선이 과연 미안합니다. 밑에 쓸게요. 풍선이 이렇게 있다.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고 이 풍선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느냐가 문제예요. 자, 원래 이렇게 풀죠. 마이너스다. 그럼 가까운 곳은 전자비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저 반대편은 마이너스. 그럼 얘들끼리는 미는 힘이 있으니까 풍선은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지.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보면 여기하고 풍선하고 여기 부분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알면 금방 풀잖아. 그래서 대전체와 먼 곳이니 같은 전하를 띄어서 풍선과 같은 전하가 되니까 밀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외에 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검전기를 써보겠습니다. 자, 검전기는 어떤 대전된 물질이 대전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 박이 밑에 있고 이제 뚜껑이 이렇게 있고 바깥 부분은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금속 판이라고 하고 아래쪽 부분을 금속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떠한 대전체가 오게 된다면 금속판 또는 박에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하가 있으니까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박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금속 박에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전자가 생겨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할 겁니다. 같은 점이니까요. 그러면 청력이 작용해서 금속박이 벌어지겠지. 자, 어쨌든 금속박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고 그 다음에 판에 있는 전자가 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판에 있는 전자수가 줄겠죠? 그러므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에 다가왔을 때도 금속판, 금속박 이러면서 금속박이 벌어져요. 그래서 검전기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1. 대전 여부. 이거는 대전체가 검전기에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금속박이 벌어지죠. 이 현상은 플러스 전화가 와도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맨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대전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된 정도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전화 대전된 대전체가 있죠. 근데 이 마이너스 전화가 매우 강하다고 해봅시다.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 전자수가 평소보다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밀어내는 힘도 더 세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보다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대전체의 전하가 클수록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는 거죠. 더 벌어져. 나 세 번째는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대전된 전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 확인할 때는 그냥 검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를 씁니다. 피처링 대전된 검전기.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검전기에서 이제 금속판이나 박을 간단하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짠. 성의가 없어. 시끄러워. 자. 대전된 검전기. 무슨 전화로 대전이 되어 있냐? 금속판도 마이너스, 금속박도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가 있습니다. 이 검전기에 대해서 대전체가 뭐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만약 이 대전된 검전기에다가 똑같은 전기, 똑같은 종류의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대전체가 다가온다면 검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러면 본인이란다. 검전기가 이미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오게 되면 여기 금속판에 있는 전자 일부가 밑으로 더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전자가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미 전자가 있는데 남는 전자가 있는데 또 내려오니까 서로 전하가 더 커지죠? 그래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 힘이 더 세집니다. 그러므로 금속박이 더 어떻게 될 거냐? 벌어지게 되겠죠. 그지? 또 다른 경우. 이미 대전된 검전기가 역시 있는데 이미 대전된 검전기가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시를 할게요. 마이너스. 있는데 다가오는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모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플러스 전화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전하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금속박이 어떻게 될 거냐? 오므라들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대전된 검전기에
대전된 검정기에 또 다른 대전체가 접근을 한 경우 전하가 1. 대전체와 검정기가 다르면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금속박이 오므라. 또 대전체와 검정기의 전하가 같으면 금속박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있는 경우 금속박이 더 벌어. 뭘 갖다 댔는데 대전된 검정기에 뭘 갖다 댔는데 벌어지면 미안합니다.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대전체를 딱 대면 더 벌어졌다. 이건 검정기와 같은 전하구나. 또는 됐는데 검정기가 오므라들었다.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검정기와 다른 전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사실 근데 일반적인 검정기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 금속판과 박의 전하가 사실 다르죠. 그럼 이건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대전된 검정기 만들기. 이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냐?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검정기는 지금 현재 아직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가 아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얘가 다가올 때 이러면 보통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느냐? 대전체가 다가오면서 손도 여기 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손가락, finger.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오니까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분명히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 판에 있는 전자가 분명히 어디론가 갈 텐데 손가락이 없었다면 금속박에 갔을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있다 보니 최대한 먼 곳으로 전자가 있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 중에 일부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손가락으로 빠졌다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만 다가왔을 때는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였을 텐데 그러다가 손가락이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위로 쫙 빠져나갈 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기는 중성인데 여기는 플러스 전하니까 그 다음 이 마이너스 전하와 이 대전체와 손가락을 같이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쪽은 플러스 그리고 아래쪽도 같이 플러스가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얘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여기 금속 박에 있는 전자가 4개가 나갔다고 해봅시다. 4개가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전자 4개가 감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원래 처음 같으면 얘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전자 4개가 아래쪽에 내려왔을 텐데 그 내려온 전자 4개가 다시 올라간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4개가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둘 다 치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여기는 중성이니까 전자가 모자라거나 많은 게 없어. 근데 여기는 전자가 4개가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전자 2개를 여기다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자 2개를 받았잖아. 4개 모자랐었는데 2개를 받았으니까 전자 2개
모자람이 되는 거고 여기도 전자를 줬잖아. 그래서 여기도 전자 두 개가 모자람이 되는 거야. 둘 다 전자가 모자라니까 둘 다 플러스가 되지. 근데 이러면 어려우니까 시험도 얼마 남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왔을 때 손가락을 갖다 대면 판에 있는 미안합니다. 박에 있는 전자가 손가락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둘을 치우게 되면 몽땅 다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 점전기까지 해서 마찰전기까지 내용을 마칩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전류 전압 저항 그리고 저항 연결 그거 계산하는 건데 오늘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